새만금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비상대책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삭감과 관련 시군에선 의회 차원의 결의문이나 성명서 채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밀접한 김제 지역 시의회 대응을 두고는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교사 5명이 연이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외 선진교육 시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계획된 행사였지만 일각에선 해외 시찰 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시트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 5억 원 상당을 타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새만금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회의까지 출범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12일 전락 함영 앞에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전북도민과 전북 지역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예양본부와 도내 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전북 지역 광역기초의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만금 예산까지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전라북도 어려운 때에 나서는 것은 도리입니다. 도리. 당연히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함께만 하신다면 기필코 이 문제는 해결되고 새만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 상임대표는 전북예양본부와 종교계, 경제계 대표 5명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파와 진영, 이념 논리와 상관없이 새만금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전북도민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저희 전북도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상화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비대위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 것과 새만금 예산 보복성 삭감 철회,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 등을 요구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2차 단체 삭발을 진행했습니다.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삭발식에는 전북도의원 8명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국정조사와 여가부 장관 해임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새만금은 역대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예산 폭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5일 전북도의원 14명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해 삭발 투쟁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부터 본회의 올해 예산까지 새만금 예산 이대로 두고는 정부 예산 결코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이처럼 정부의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에 전북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항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선 의회 차원의 결의문이나 성명서 채택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새만금과 밀접한 김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을 두고는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9일 새만금 주요 사업의 부처 반영액 6,626억 원이 1,479억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78%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김제 지역 시의회에서는 정부 발표 열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예산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김제 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정부와 여당이 더 큰 상처를 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30년 넘는 기다림 끝에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누구보다 새만금 개발을 염원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온 김제 시민들은 대한민국 미래가 담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예산 독재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의회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의문 채택을 두고 지역 정가 등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의 경우 새만금 개발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제시의회보다 일주일 먼저 정읍시의회가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결의안을 발표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입장, 우리 의원들의 입장, 우리 시민들의 입장일 거라 생각해서 긴급하게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산과 군산, 순창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결의문과 성명서 채택이 이어졌습니다. 완주와 부주, 진안, 장수군 의회도 김제보다 먼저 규탄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삭발을 단행하고 릴레이 단식으로 결연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라는 문구를 특허청의 일종의 상표로 등록하고 새만금 내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 간 일정이 맞지 않았고 김제시 등과도 협의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제시의회의 대응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는 오늘 새만금의 중심 지평선 농생명 혁신거점 도시 김제를 도시 미래상으로 하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서울 서희초 사태 이후 대전과 전북 등 전국에서 교사 5명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외 선진교육 시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한 7박 8일 호주 시찰은 서교육감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참여했으며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교육과 생활교육, 다문화 교육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해외 시찰 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감 협의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미 올해 3월 계획된 행사였고 해외 시찰을 앞두고 취소할 경우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외 선진교육 시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내 시기가 시기니만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불참을 선언했다며 교사가 자꾸 숨져나가는 이 시점에 꼭 가야만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우리 지역 군산에서도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진 상황이라며 서교육감이 있어야 할 곳은 해외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떠안은 채 공교육을 바꿔보겠다며 온몸을 내던지는 교사들의 옆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시트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차량 시트 일부만 수리하고 전제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5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도내 자동차 시트 업체 운영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터진 시트 시접 부분을 꿰매는 방식으로 수리하고 전체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하거나 부품 가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2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전국 단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요즘 농촌 체험 농장 일부러 찾아가는데요. 그중 통영의 한 체험 농장이 화제라고 합니다. 귀농한 부부가 농사로 기반을 닦고 관련과로 대학을 진학한 자녀들이 힘을 보태면서 젊은 감각까지 더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이 사라지고 청년마저 떠나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요즘, 이 가족의 모습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구니 가득 정성껏 딸기를 수확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먹는 딸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친구들과 발표도 하고 예쁜 공간에서 요리도 배운 뒤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도산면의 한 농촌에 자리한 체험 농장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요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딸기를 따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의 시작은 귀농이었습니다. 12년여 전 고향 통영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성희, 김현우 부부는 현재 18개 하우스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품질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들도 농업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부모님께서 오래 지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사도 조금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제 원예학과로 결정이 됐고 다른 견학을 가서 농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체험 농장이 탄생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기본, 다양한 체험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고단함도 크지만 가족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농사 이제 재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는 체험 요 이제 상품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또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유통, 판매 이런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한계에 고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인근 고성에서 창업 농업 도전을 앞둔 아들과 모두가 행복한 농업과 체험 농장을 만들기 위한 꿈을 그리는 아버지. 시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체험할 수 없는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지역과 농촌의 내일이 체험 농장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호남 폄훼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잠잠하던 지역 감정론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나 일베 등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만 그 고개를 들었지만 잼버리 논란 이후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직접 나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보통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땐 지역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유독 전북의 부정적인 여론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호남 내에서도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려는 언행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에선 이것이 여권의 보수 영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고도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